자영업자가 최악이라. 저는요 여러분, 자영업자가 최악이라는 이야기는 2018년부터 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 나서 자영업자 망하는 거 수두룩이 봤거든요. 2019년에 10.9% 올리면서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오니까 무더기 파업했어요. 무더기 파업. 그러다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자영업이 창업하면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자영업자 매출이 조금 나아졌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에 들어서서 자영업자들은 지금 또 한 번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겪냐고요? 아니 코로나19의 방역 대책이 통제 방역이 핵심이에요. 2년 1개월 동안 장사하지 마라. 사람 모이지 마라. 소비를 줄이게 만들고 돈을 못 벌게 만들었어요. 2년 1개월 동안. 그 타격이 제가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1년을 못 버티고 올 거다. 이게 말입니다. 그 타격이 2022년 3월에 이게 전체 해제가 됐나요? 그러면 그 이후에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7월 8월까지 자영업이 흥청망청했었어요. 흥청망청.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게다가 가계부채 엄청나죠. 기업부채 엄청나죠. 그러니까 가계는 씀씀이를 줄이고요. 기업은 법인카드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자영업자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새롭게 지표가 나올 때마다 제가 놀라는 게 자영업자들은 지금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지표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월 대비 자영업자 부채 증가액입니다. 전월입니다. 전월. 그러면 6월 대비 7월이란 뜻이잖아요. 이것도 5대 시중은행에서만 1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1조 4천억 원이. 전월 대비해서.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지금 정환진 TV를 보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 이게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요? 제가 봐서는 버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만큼 말입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5대 시중은행에서 1조 4천억 원이 늘었다는 건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6월에서 7월까지 이게 월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 6월에서 7월입니다. 밑에가 조금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6월에서 7월까지 보면 315조 4천억 원에서 316조 8천억까지 한 달 새에 1조 4천억 원이 늘어나죠. 1조 4천억 원이. 대단하죠. 그것도 5대 시중은행에서만. 코로나19 이전에 대비해보면 33.4% 79조 4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 이게 여러분 밑에가 조금씩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2019년일 겁니다. 2019년이고 이게 2020년이고 2022년이고 이럴 텐데 여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21년을 보면 2021년을 보면 이게 여러분 237조 4천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월에 보면 316조 3천억 원입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이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아니 한 달에 1조 4천억 원의 빚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버텨내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버텨내기가. 한 달에 1조 4천억 원이 늘어나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자 어떡합니까? 이자 보시면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금리가 보정서 대출 정부에서 보정받아서 대출받는 것도 4.89에서 5.2입니다. 물적담보대출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5.28에서 5.4입니다. 이거 감당할까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자영업자들이 진짜 줄줄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자영업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이걸 보시면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돈은 없고 장사는 안 되고 이자는 못 갚고 이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가 빨리 움직여야 된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 대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주휴수당을 없애고 주 52시간제 이거 없애야 된다 제대로. 아니 여러분 주 68시간제를 순식간에 주 52시간제로 만들었어요. 주당 16시간이 순간에 날아갔어요. 이게 경제가 멀쩡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 68시간제가 어느 순간에 주 52시간제가 됐어요. 경제가 멀쩡하겠냐고요. 멀쩡할 리가 없죠. 멀쩡할 리가 없죠. 이게 순차적으로 경제의 어떤 충격을 감안해서 점차 줄여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확 줄이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돈 쓰고 싶어도 중소기업도 돈 못 쓰고 대기업도 말입니다. 법인카드의 어떤 한도를 줄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재빨리 그것도 빨리 제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 움직여요. 주휴수당이 없어지는지 주 52시간제가 되는지 뭐 최저임금 또 최저임금대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영업자 전체 대출까지 가면 충격적이게 됩니다. 5대 시중은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면 여러분 자영업자 부채는요. 지금 2023년 1분기에 1033조 7천억 원이에요. 1033조 7천억. 지금 금방 보셨던 것처럼 316조 8천억 원은 5대 시중은행을 말하잖아요. 전체로 가니까 1333조 7천억 원입니다. 이거 버텨내기가 쉽지 않죠. 코로나 이후에 2019년 이후에 보세요. 50.9% 늘었습니다. 1금융권에서 못 빌리니까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빌린다는 뜻이에요. 2019년에 684조 9천억 원이 348조 8천억까지 됐으니 이게 뭐 버텨내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제가 봐서는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충격의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격의 상황이 될 수밖에.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어떤 상황들이 점점 다가온다. 제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 저도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제는요, 옛날 같은 자영업을 생각하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변하는 게 없을 겁니다. 크게 변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 보면 말입니다. 결국 지금 자영업자들은 악소리 날 수밖에 없어요. 이 와중에 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도입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미쳤어요. 현장을 전혀 몰라요. 본인은 기사에 비서에 좋은 차 뒤에 떡 타고 다니니까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죠. 장관직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장관직을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오늘 내일 망할 날이 오늘 내일이에요. 망할 날이 그 정도로 심각해지는 겁니다. 점점 어려워진다는 신호잖아요. 제가 그래픽을 다시 고쳤는데요. 보시면 6월 7월 사이에 1조 4천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2019년에 237조 4천억 원이 316조 8천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5대 시중은행만 30.4%가 늘어났고요. 79조 4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5대 시중은행만 빌리지 않잖아요. 전체로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면 코로나 이후에 50.9%가 늘었고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전과 따져보면요. 115.3%가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죽어나는 거예요. 아니 자영업자는 장사를 어떻게 하길래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래 하고 들여다보면요. 이게 결국은 정책의 실패가 결국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몰고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기업들도 어려울 거예요. 소기업들도. 아마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중소기업들도. 예상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주 52시간제가 무섭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68시간 하던 주 52시간제를 68시간 하던 거를 어느 순간 말입니다. 52시간 16시간을 날려버렸으니 괜찮을 리 없습니다. 괜찮을 리 없습니다.
자영업자 줄폐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업 줄폐업, 중기업 줄폐업, 중소기업 줄폐업까지도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힘을 내야 되는데 제가 좋은 지표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좋다 하는 지표만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좋다 하는 지표가 안 나와요. 그러니 문제죠. 참 문제다. 참 어렵다. 그 말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